저희 조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원은 강태성, 박세윤, 박지훈, 이창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뉴턴 운동 법칙 3개 중에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를 조사하였습니다. 저희는 다른 일반적인 조에서 예만 조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예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설명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관성의 법칙인 뉴턴 운동 제1법칙의 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급출발할 때는 승객이 뒤로 쏠리는 현상이 관성의 법칙을 찾아볼 수 있고, 버스가 급정거할 때 승객이 앞으로 쏠리는 것에서도 관성의 법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불에 먼지를 털 때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 하고 이불은 움직임으로 먼지랑 이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성의 법칙을 찾아볼 수 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 중에 하나는 수은 온도계입니다. 수은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하고 나서 수은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관성에 의해 유리벽에 붙어서 잔류하게 되어서 정확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온도를 재려고 하면 한번 흔들고 측정해야 하는 수은 온도계의 특징에서도 관성의 법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예는 같은 무게의 볼링공을 어른과 아이가 더 굴렸을 때 어른이 굴린 공이 더 빠르게 굴러가는 예를 통해서 F는 ma라는 공식에, 그 다음 예로는 같은 선상에서 같은 마력의 버스와 경차가 동시에 출발할 때 경차가 더 빨리 출발하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는 진공 상태에서 깃털과 쇠공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무조건 쇠공이 빨리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공 상태에서는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일절 없기 때문에 두 물체에는 오직 중력 가속도만 작용하게 됩니다. 쇠공의 질량을 라지 m, 쇠공의 각도를 라지 a라 놓고 깃털의 질량을 스몰 m, 깃털의 각도를 스몰 a라 놓으면은 둘이 F는 ma 공식을 사용해 보았을 때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쇠공의 가속도, 이렇게 해서 쇠공의 가속도와 깃털의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중력의 가속도도 같게 됩니다. 그래서 각 물체의 시간에 따른 변이 가속도 곱하기 시간 제곱분의 2라는 공식을 사용해서 2분의 AT 제곱은 2분의 라지 AT 제곱이라는 공식을 사용해서 매 시간마다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으므로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인 뉴턴 운동 제3법칙의 예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는 로켓이 가스를 내뿜는 힘의 반작용으로 가스가 로켓을 밀어주어서 로켓이 추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 때 역기가 사람이 미는 반작용과 사람이 역기를 드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또 하나의 예를 볼 수 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탐구해 본 예 중에 하나는 헬리콥터와 멀티콥터라는 게 있습니다. 헬리콥터의 꼬리 프로펠러는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따라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 역토크가 동체에 작용해서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멀티콥터는 꼬리 헬리콥터가 존재하지 않고 두 개의 프로펠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 반작용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꼬리 프로펠러 없이도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직업이자 제가 희망하고 있는 진로인 기계공학 기술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기계공학 기술자가 하는 일은 기계의 구성 요소, 시스템 설계 등 기계의 물리적 고장을 해결합니다. 물리학 법칙에는 내연기관의 액체 기체의 역학적 상태를 설명하는 학문이 있기도 하고, 전문 대학에서는 기계정보공학과 기계설계학 등 기계 관련 학과 졸업에 유리합니다. 관련 기관은
산업용 기계 제조회사나 자동차 제조회사, 철강회사, 조선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기계공학 기술자는 새로운 모델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분석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제 진로이자 제가 조사한 소방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박세훈입니다. 소방관이 하는 일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로 화재 진압, 사고 현장을 구조하는 일들을 합니다. 소방관 진학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소방안전과, 소방설비과를 대학을 진학 후에 의료계열은 3년 이상의 병원 근무를 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과목 중에서 3과목만 응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전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3년 이상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 후에 응시를 하면 위의 거와 동일하게 3과목에서 3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단체는 응급의료구조 119 구조대입니다. 그리고 소방관의 관련 적성 및 흥미는 물질적 보상보다는 경험적을 많이 중시하는 스타일이고요.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방관에 나오는 물리학 법칙은 소방호수의 압력에 따라 속도, 거리, 진압 방식이 많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사한 직업이자 제가 희망하는 진로인 건축공학 기술자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공학 기술자가 하는 일은 건축물의 공사에 대하여 전체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고 구조를 설계하거나 기타 시공에 관련된 기술적 자문을 합니다. 이에 적용된 물리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건축물의 아래 지구 중심으로부터 받는 중력과 그 위에 눈이 올 시에 눈에 받는 무게인 설하중, 그리고 구조물을 구성하는 자체의 하중인 고정하중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하중과 그 바람에 의한 압력으로 인한 풍하중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것들을 모두 계산하여 설계를 해야 하는 이 직업의 특성상으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여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진학 경로는 전문 대학 및 대학교에서 건축학과, 건축공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와 기관으로는 건설회사, 건축공사 전문업체,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 등이 있습니다. 관련 특성 및 흥미는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의력, 합리적인 사고, 공간 지각력이 필요하고 공학과 기술, 디자인, 물리, 안전과 보안, 기계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토목기술자를 조사했는데요. 하는 일은 국가 기반 시설인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상하수도, 댐 등을 계획, 건설, 설계하고 시공합니다. 진학 경로는 토목공학과, 토목과 진학 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관련 단체 및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기술자의 관련 적성 및 흥미는 공간 시각 능력, 수리 논리력, 분석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목기술자에 쓰이는 물리학 법칙이 있는데요. 뉴턴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 법칙입니다.